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이를 막아온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경기도 과천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해온 과천 소망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BTS의 새 앨범 발매 소식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이 다시 K-팝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세네갈 의회가 동성애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2026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더 글로벌 처치 선교팀이 클래식과 가스펠을 결합한 찬양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차별금지법 논의는 그때마다 적잖은 공방을 낳아왔는데요. 한국교회는 신앙과 윤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지난 1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2006년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차별구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차근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듬해 정부도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것에 대해 가정과 다음 세대, 사회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고 이 나라 문화 자체가 건전한 문화, 건강한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성애 법안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후에도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고 교계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철회됐고 관련 논의도 잦아들었습니다. 주춤하던 논의는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 폐기되어 온 법안입니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안 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는 어렵게 발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에 맞서 교계는 차근법 저지에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회, 릴레이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며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한국교회는 신앙의 기준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수가 역차별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것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급에 있는 법안 가지로도 충분히 차별금지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0건 넘게 발의되며 20년 가까이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쟁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윤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반성경적 흐름에 대한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해온 과천 소망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환갑을 맞은 교회가 선택한 기념법은 화려한 의식 대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식사와 문화예술이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붓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60년 믿음의 세월이 형상화됩니다. 대한민국 표준영정 지정작가인 박영길 화백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성도들은 예술로 승화된 복음의 메시지를 숨죽여 지켜봅니다. 1966년 설립 이후 과천의 영적 등대 역할을 해온 과천 소망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정혜욱 교수의 찬양과 신계용 과천시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창립 60주년 특별 축복 예배를 시작으로 예술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축하음악회 4개와 윤병락 최영욱 작가의 특별 초대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빛난 것은 이웃을 향한 낮은 자세였습니다. 예배 후 마련된 왕의 행복밥상 잔치에서는 전 성도와 지역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60년의 기쁨을 내부의 잔치로 끝내지 않고 마을 전체의 축제로 확산시킨 겁니다. 지난 60주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6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지역사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0년 과천의 영적 등대였던 교회는 이제 예술의 향기와 나눔의 온기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K-팝의 열기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플래시몹을 펼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장을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일 오후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타임스퀘어 광장이 유례없는 인파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익숙한 BTS의 아리랑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자 광장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팬들이 일제히 절도 있는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규 5집 앨범 아리랑 발매와 완전체 컴백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의 아미들이 마련한 대규모 플래시몹 현장입니다. We're so excited for BTS's comeback, Arirang! Counting down the days, we're in New York City, Times Square. There's about to be a flash mob. It's a secret. We're all gonna dance to BTS songs. We love you, BTS! 추위도 잊은 채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팬들의 모습에 길을 지나던 수많은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환호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이번 컴백은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활동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 발매될 새 앨범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인 팝 사운드를 결합해 그루브의 뿌리와 정체성을 담아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BTS는 앨범 발매 다음 날인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컴백 라이브 공연을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보여준 팬들의 뜨거운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또 다른 K-팝 열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세네갈 의회가 동성애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 간 성관계는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벌금도 약 2,600만 원까지 상향되며 집행유예나 감경 적용도 제한됩니다. 법안은 바시로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홍성아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글로벌 처치 선교팀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럽의 영적 회복을 위한 2026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9명의 선교팀이 참여해 거리 전도, 클래식과 가스펠을 결합한 공연으로 복음을 전했고 집회는 알테베제헤울 라이프치히, FEG 라이프치히 교회 등에서 열리며 현지인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가 나흘간 성령 충만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주제로 4인 4색 성령 충만 대성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간 양병열 목사와 배규샘 목사, 양승호 목사와 엄진용 목사가 차례로 강단에 올라 영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성회를 기획한 순복음 참사랑교회 남기곤 담임 목사는 전주 지역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청평교회에서 제46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임 임원진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군산노회가 군산 한일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1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직전 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 때문에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노회원들의 영적 각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는 다음 교회 임홍진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되며 노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으로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둔화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법안은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법정에선 김건희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관광객 피해가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의 숙박시설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 사는 노인에겐 덜 주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주는 차등 지급에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개편 작업을 추진합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차등 지급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 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중 수강료 못지않게 교재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원이 제작한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공개하고 교습비처럼 일정 기준에 따른 적정 가격을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중동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되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자국 안에서도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더욱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한 답을 받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주일 앞둔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연기하자고 요청한 데 대한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에 응하기보다 중동 전쟁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관련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네의 일본 총리는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자위대 파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친이란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번 지상전에는 이스라엘군 병력 수천 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3주 넘게 무력 충돌 중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병원을 공습해 최소 400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측은 아프간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간시설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QTV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충청 이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2도, 광주 7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가 성경적 가치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